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이제 민주당에서 발의한 국정원의 대공 조사 기능까지, 수사가 아닙니다. 조사 기능까지 이제 완전하게 박탈하는 국조 완박법 발의한, 이거는 이제 심각한 저는 이적 행위입니다. 북한을 이롭게 하는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하고, 그 다음에 수사는 밑에 조사하는 게 권한이 있고, 조사권. 이미 대공 수사권은 이제 경찰로 넘어와 버렸잖아요. 문재인 때 국정원이 대공 수사할 수 있는 강제 수사까지 압수수색이나, 이거는 이제 이미 경찰로 이관돼 버린, 이것도 심각한데, 대공 수사권 폐지도. 근데 그나마 남아있던 국정원이 임의적으로 이제 조사할 수 있잖아요. 강제 수사는 못해도 임의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이런 데 조사 권한까지 없애버리는 대공 기능을 완전히 박탈하는, 이게 국조 완박법이잖아요. 이런 데 말도 안 되는 우리 안보 자해적인 이런 데 법을 발의를 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 누가 발의했느냐? 발의한 자들이 전부 범죄자들입니다.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북한 체제를 추종하는 이런 데 범죄자들이 우리 대한민국을 지키고 수호하는 이런 데 법을 폐지하는, 조사권을 없애버리는, 이게 말이 됩니까? 누가 발의했냐? 17명. 근데 대부분 국보법, 국가보안법이 범죄자들이에요. 17명. 그럼 이게 어떤 자들이냐? 주도한 게 바로 이제 민주당에 보면 윤건영 하면 이게 유명하지. 문재인 때 국정상황실장. 이자는 이제 국민대 총학생회장이잖아요. 윤건영. 그리고 이제 주도한 거는 이기헌입니다. 이기헌 의원. 이자가 이제 다 조사권을 박탈하는 법을 주도하는데, 이자는 경희대, 문재인 논대는 경희대 총학생회 출신입니다. 이기헌, 그 다음에 윤건영, 그 다음에 박홍건은 원내대표 알잖아요. 박홍건도 경희대 총학생회장이네. 그 다음에 전대 6기 의장 권한대. 그리고 이제 박상혁 의원, 한양대 총학생회장 박상혁. 이자들 윤건영, 박상혁 전부 국가보안법으로 구속됐다고 처벌된 이런 자들이, 국가보안법으로 대한민국을 부정해서 처벌된 자들이 대한민국을 수호하는 우리 국정원법을, 국정원의 조사 기능을 아예 없애버리는, 박탈해버리는 이런 데 법을 발의했다. 이게 저는 첫째 문제다, 이렇게 보고요. 두 번째로 그럼 법안의 내용이 어떤 거냐? 이 조사권이라는 게 뭐냐? 이런 거죠. 예를 들어 이제 안보를 침해한다, 국가보안법 어긴다거나 안보를 침해하는 행위가 있거나, 아니면 이제 우리 산업 경제 정보를 유출할 수도 있잖아요. 주로 이제 국정원이 많이 하는 게 기업의 비밀들 있잖아요. 산업 경제 정보 유출, 또는 이제 국가 배후의 해킹 조직, 사이버 안전 있잖아요. 해킹. 이런 걸 국정원에서 막는 기능을 하거든요. 이런 걸 막으려면, 예를 들어 이제 기업의 비밀 유출이나 사이버 해킹, 또는 국가보안법, 북한하고 접촉하는 안보 침해, 이런 걸 막으려면 국정원이 최소한 강제로 수사는 못해도 최소한의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조사를 막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법에 보면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정보를 국정원이 조사할 때 현장 조사 권한, 현장 조사. 그 다음에 가가지고 문서를 열람한다. 문서 열람. 그리고 이제 시료 채취. 그 다음에 조사하니까 자료 제출을 좀 해달라 요구한다거나, 자료 제출 요구. 그 다음에 임의적으로 진술을 좀 해달라, 진술 요청. 전부 이게 강제력이 없잖아. 그냥 의혹이 있을 때 이걸 기본적으로 이미 이렇게 조사는 이런 권한이 있는 이 조항을 삭제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국정원은 해킹이 있고 또 이게 기업 비밀 유출이 있고 그다음에 북한하고 안보 침해하는 여러 데 이적 행위가 있어도 가서 질문도 하지 말라는 거야. 그냥 진술 요청도 못해, 자료 제출 요구도 못해, 문서 열람도 못해, 현장 조사도 못해, 시료 채취도 못해,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지. 차라리 그냥 국정을 없애라는 게 낫잖아요. 그러면 이게 국정원이 왜 있어야 됩니까? 국정원이 안보 문제든 기업의 비밀이든 해킹이든 사이버 안전이든 그런 데 대해서 아무런 조사도 하지 말고 수사는 뭐 당연히 못하는 거고, 강제 수사는. 근데 임의적인 조사도 해가 기초조사라도 해서 넘겨줘야 되는데 경찰에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국정원은 차라리 그냥 국정원 폐지법 이렇게 국정을 없애버리지. 손과 발, 눈과 귀를 다 가리고 국정원이 무슨 역할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이거? 이거야말로 저는 심각한 게 우리나라 안보를 무너뜨리는 자해행위고 적국을 북한을 이롭게 하는 이적행위입니다. 이적죄는 사형입니다. 사형. 여적죄는 사형이에요. 여적죄. 이적행위 중에 가장 심한 게 여적죄입니다. 아니 이래가지고 이게 국정원이 이제 앞으로 아무 조사 권한도 없으니까 국정원이 조사한 거는 위법 수집 조사니까 증거 능력이 없으니까 아예 뭐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냥 경찰이 알아서 다 해라는 거지. 국정원은 조사한 걸 증거로 쓸 수가 없다는 거죠. 왜? 위법한 조사니까. 위법 수집 증거 배제 법칙이라고 있잖아요. 야, 그러면 이게 국정원은 식물 국정원이 이게 뭐 왜 존재해야 되느냐 말이에요. 국정원이 앞으로 이 법이 발의가 17명 했기 때문에 절대 통과돼서는 안 되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저는 국정원이 대공수사권 자체를 부활을 시키게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 그다음에 국민의힘 의원들 생각해 보세요. 국정원이 대공수사권이 있어야 돼요. 왜? 요즘 이게 민주주의는요, 민주주의가 그냥 굴러가는 게 아닙니다. 민주주의를 이렇게 파괴하려고 하는 끊임없이 핵체가는 민주주의 적들이 있습니다. 이 자들을 제압해서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려는 민주주의의 적에게는 자유가 없어요. 민주주의 적들은 응징을 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최근에 독일도 방어적 민주주의다. 좀 더 나아가면 전투적 민주주의다. 민주주의는 전쟁을 통해 싸웁니다.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적하고요. 우리나라로 치면 북한 세력, 간첩 세력, 종북 좌파 세력, 이 자들이 우리 자유민주주의를 무너뜨리려고 하잖아. 그러면 이게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 가장 최일선에 선 조직이 국가정보원입니다. 근데 국가정보원이 손과 발, 눈과 귀를 다 묶어버리면 뭐로 싸웁니까? 우리 민주주의를 지키려고 나라마다 법이 있어요. 우리나라 국가보안법이 있잖아요. 미국의 애국법이 있어요. 나라 사랑한다. 애국법, 미국의 애국법. 그 다음에 독일의 헌법보호법이 있어요. 헌법보호법. 헌법을 무너뜨리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독일에 여러 좌파 우파다. 극우파도 있고 극좌파도 있거든. 그 다음에 일본도 파괴방지법이 있고요. 나라마다 자유민주 체제를 수호하려는 법이 있고 그 법을 지키기 위한 기관들이 있단 말이에요. 기관들이. 그게 우리나라는 국가정보원이고 그 법이 국가보안법인데, 그러니까 북한은 틈만 하면 간첩을 파견하거나 아니면 자생 간첩들 포섭해서 어떻게든 이렇게 국가보안법을 폐지시키려고, 그 다음에 국정원을 무력화시키려고 이런 대남 공작을 하는 게 북한인데, 여기에 놀아나가지고 이게 국정원 무력화시키고 국가보안법 폐지하라는 게 이게 바로 우리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의 좌파 의원들입니다. 저는 항상 이 간첩을요, 엄청나게 많죠. 근데 간첩을 방조한 자는 이게 간첩하고 똑같습니다. 간첩을 체포해야 되는데 간첩을 체포하는 게 국가기관을 무력화시켜가지고 간첩이 활개치게 하면요, 그게 간첩이에요. 그래서 제가 문재인을 간첩이라고 하는 겁니다. 문재인. 왜? 대공수사권을 폐지한 거니까.
그리고 지금 이게 이 법을 발의한 의원들 이기현, 윤건영, 박홍건 이 자들도 이게 간첩입니다. 이거 간첩 방조하는, 왜? 국정원의 법을 무력화시키니까 간첩을 비호해 주는 거잖아요. 못 잡게. 이게 간첩이에요. 간첩. 이게 정치적 의미의 간첩입니다. 또 이게 그냥 간첩이라면 또 소송하려고. 이게 간첩을 왜 비호하고 방조하고 못 잡게 만드느냐 말이에요. 왜 안보 자행 입법을 하느냐 말이죠. 야, 이런 이제 그 대공수사라는 게요. 또 조사라는 게, 이거는 이제 우리 국가 존립, 자유민주 체제를 수호하는 겁니다. 이런 국가의, 우리 대한민국의 존립과 자유민주체를 수호하는 이런 게 대공수사하고 대공조사인데, 이걸 다 없애버리면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라가. 이거는 철저하게 국익의 관점에서 우리 국가의 접근이, 이것도 정략적으로, 더군다나 그 옛날에 국가보안법에 처벌받은 범죄자들이 이걸 자기들이 처벌받아서 보복으로 이 법을 다 없애버리면 우리 안보는 완전히 무장 해제가 되는 겁니다. 심각해요. 지금요, 옛날에 우리 그 베트남이 있죠. 베트남이 왜 그 베트콩, 북한의 왜 나라가 무너졌습니까? 무기가 없어 무너졌습니까? 미국이 무기를 얼마 줬습니까? 우리도 이게 베트남 참전했지만, 그 베트남이 무너지니까 완전히 대통령 후보까지 간첩 아니었습니까? 대통령 후보까지 간첩이 놓지 않습니까? 이미 뭐 전부 베트콩하고 다 이게 내통이 돼가지고 뭐 전부 이게 기강이 내부에서부터 썩어 무너지니까 나라가 이게 무너져 버리지 않습니까? 뭐 동독은 안 그랬습니까? 다 이게 그 국가가요, 동서와 고금의 어느 국가든지 외부의 침략에서 무너지는 건 드뭅니다. 대부분 먼저 내부가 썩어서 내부가 무너지고 막 분열이 생기고 자중질환이 생기면서 나중에 외부 침략에서 무너지는 거예요. 실제 베트남도 이미 내부의 분열로 무너지고, 그리고 이게 이제 그 북한의 북베트남에서 호치민 쳐들어오니까, 그래서 이게 무너진 거 아닙니까? 저는 이런 식으로 가면 우리 내부가 무너져 버릴 수가 있어요. 지금도 간첩이 덕실덕실 판을 치는, 그러게 간첩들 재판하면 재판도 뭐 안 한 모인이야. 그대로 그냥 계속 재판장 기피 신청하고 난동 부리고 개판입니다. 우리 간첩이 얼마나 많아요. 이렇게 내부가 무너지면 외부의 침략이 쉽게 무너져 버린다니까. 안보의 경각심을 가지게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국정원이 기능이 더 강화돼도 시원찮은데, 지금 대공수사권은 경찰로 넘어버리고 이번에 그나마 남아있는 대공조사권까지 박탈하겠다, 이런 법안을 발의했으니 우리는 반드시 이거 내용을요, 이 본질을 국민께 소상히 설명하고 어떻게든 이렇게 막아내야 됩니다. 막아내야 돼요. 물론 민주당이 뭐 법안 처리를 언제 할지 모르지만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나 국민의힘도 이 심각성을 깨닫고요, 일단 이제 대공조사권 박탈하는 이 법은 당연히 막아내야 되고요. 중요한 거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옛날에 대공수사권 박탈한 거, 이것도 부활시켜야 된다. 부활시켜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이제 한번 국회 움직임을, 특히 17명의 움직임을 제대로 감시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